자, 이제 여러분들 청동기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와, 이 청동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엄청난 변화의 시기가 되겠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제일 중요한 포인트! 계급. 계급의 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 시기와 나눌 수 있는 모습들, 그 이전과 나눌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바로 계급. 앞에 신석기를 만약에 기준으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눈다면 농경의 시작이었잖아요. 능동적 인간의 탄생. 그런데 여기서부터 바로 계급사회의 탄생. 청동기부터 출발해서 그 이전과 그 이후를 나눌 수 있는 기준은 바로 계급사회의 출현. 평등사회가 깨진 거예요. 이제는 불평등 사회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보고 계신 겁니다. 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 텐데요. 청동기 여러분들 계급사회이다 보니까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로 나눈다는 얘기죠. 그 지배하는 자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바로 군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는요, 이제 시족 부족 사회에서 좀 더 나아가서 국가가 등장을 해요. 국가가. 예, 그것도 군장이 다스리고 있는 군장 국가의 등장. 이게 이제 계급사회 출현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의주 이 단계를 나눠볼 텐데요. 청동기 시대 때면요, 이 생산력이 더욱더 발전됩니다. 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는 여러분들 벼농사가 이때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벼농사. 그 전까지 밭농사였잖아요, 그죠? 벼농사. 그러니까 농업 기술도 이제 발전이 된 거야. 근데 이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면 되니까 굉장히 많이 생산한단 말이죠.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를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남네. 다 먹고도 남는 거야. 잉여물이 생기네. 잉여물이 발생하네. 잉여물이 발생했으면 야, 이제 그 남는 거 갖고 우리는 더욱더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상식일 텐데 상식이 아니에요. 남는 게 생기니까 그 남는 걸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되더라. 이러면서 여러분들 오히려 전쟁은 빈번해지는 모습들. 전쟁은 오히려 빈번해지는 모습들로 가고 있더라. 이게 참 우리 인류 역사의 또 딜레마인 것 같아요. 그죠? 많이 가졌으면 그 많이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누어서 모두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될 텐데 청동기 계급사회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갖게 되면서 불평등이 만들어지는 모습들. 이게 바로 이제 이전 사회와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옷이 하면 이제 더욱더 화려해지는 거예요. 네, 여기 신석기 시대 출발했던 원시적 수공의 모습들이 지금 파리, 패션 뭐 이런까지 연결이 되는 거니까 청동기 통과. 자, 주거 환경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석기 움집이라 그랬죠. 그런데 청동기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움집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네, 변함이 없는데 이 움집의 그 모습은 살짝 좀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똑같이 마찬가지로 인간은 이제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없으면 안 돼. 일단 물이 흘러. 강가 뭐 이런 데서 물이 흘러. 물이 흐르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의 형태를 보니까 독특하네. 이렇게 물이 흐르고 이렇게 농사 짓는 곳이 있고 이렇게 구릉지대가 있어요. 이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 이게 이제 구릉이야, 구릉. 산이란 말이에요, 산.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농사를 짓네. 여기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렇게 농사를 지어. 그리고 집이 어디냐면 집이 요 뒤쪽에 있어요. 강이 있고 농사를 짓고 그 뒤에 집이 있고 뒤로는 또 산이 있는.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이거 배산임수 아니야, 배산임수. 배산임수. 뒤로는 산이 있고 앞으로는 물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풍수지리의 출발이냐? 그거는 아니에요. 풍수지리가 아직 학문적으로 접근한 시기는 아닙니다. 그냥 경험적으로 여기가 좋은 거야. 살다 보니까 좋은 거야. 그 경험들이 쌓여서 나중에 풍수지리라는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 처음부터 이제 학문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문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인간들의 경험이 쌓여져서 그게 데이터베이스화 되었을 때 학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풍수지리가 적용된 건 아니었고요. 그냥 살다 보니까 바로 이런 구릉지대 배산임수 지형이 살았다라는 건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지배 형태가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지배 형태가 조금은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요. 거의 신석기의 반지하를 벗어나서 어때요, 여러분들? 네, 어때요, 여러분들? 바로 지상 가옥화하고 있는 모습.
네, 지상 가옥화된 모습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네요.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면 어떤 모습이냐면,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네모난 장방형의 모습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라는 거. 이런 모습들이 지금 신석기 시대, 아니 청동기 시대 움집의 모습,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과 상당히 유사해지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주거의 변화는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도구의 변화를 한번 살펴볼게요. 도구의 변화. 자, 간석기. 그러면 농기구. 지금 벼농사를 지금 뭐 하면서 농업기술 너무 발전되고 있는데, 그럼 농기구는 어떤 걸로 썼을까요? 청동 농기구요. 땡! 청동 농기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요즘 농촌 나가셔가지고 할머님께서 아유 농사를 지으러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이제 저 오춤에서 이렇게 쭉 꺼내시는 호미. 근데 이 호미가 다이아몬드로 다 박제돼 있어. 그런 거 보셨어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예, 다이아몬드를 왜 농기구로 씁니까? 그죠? 똑같아요. 이 당시 청동기는 맞아요. 근데 청동은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지배층들, 좀 있는 자들을 좀 이렇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좀 권위를 좀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사용되었지, 이렇게 도구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도구는요, 돌이에요, 돌. 그래서 이 당시의 농기구의 대표적인 걸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바로 반달 돌칼. 네, 반달 돌칼. 자,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구멍 뻥뻥 나 있죠? 여기다 이제 끈을 넣는 거야. 새끼줄 뭐 이렇게 넣어서 손을 딱 집어넣는 거야. 그럼 마찰에 의해서 밀리지 않겠죠? 이러면서 벼 이상 이렇게 벨 때 사용되고 있는 반달 돌칼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당연히 농사 지으니까 톡이 필요합니다. 뭐 근데 톡이야 뭐 농사 짓기 시작했던 신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당시 청동기를 대표하고 있는 톡이 있다면 이건 바로 민무늬 톡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여러분들 무늬가 없는 톡이에요. 이게 참 묘해요. 원래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흘러갈수록 좀 더 이렇게 더욱더 복잡해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본다면 학자들은요, 이게 무늬의 퇴보가 아니냐, 빗살에서 민무늬로 온 건 퇴보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또 뭐 무늬가 없는 깨끗하고 단순함이 또 아름다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어쨌건 네, 민무늬 톡이 있는데, 민무늬 톡이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북 지역에서 발견됐던 미송리라는 마을에서 발견된 미송리식 토기가 있어요. 이 미송리식 토기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손잡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무늬는 비록 없지만 손잡이가 있으면서 실용적인, 더욱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저는 또 하나의 그릇의 진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네, 무늬는 없지만 편하게. 빗살무늬통이 이게 없잖아. 이게 이제 손잡이가 없잖아. 얼마나 불편해요. 그냥 그 깐깐한 모래가에서 그냥 푹 꽂아놓고 쓴 건데 불편할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그런 미송리식 토기, 뭐 이런 것들도 하는 발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볼게요. 이 사회가 제가 어떤 사회라고 이야기했죠? 바로 불평등한 계급사회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걸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것,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바로 이 고인돌이라는 거예요. 이 고인돌은 여러분들 바로 이런 거죠. 한삼의 무덤이란 말이야. 근데 그 한삼의 무덤, 여러분 이 덮개돌의 무게가요, 어떤 건 50톤 이상도 나가요. 와우, 어마어마하잖아. 이걸 이동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겠어요.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의 무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동원되었다. 계급사회구나. 이걸 보여주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근데 고인돌 말고도요, 또 다른 무덤의 형태로서 뭐가 있냐면 뭐 돌널 무덤이라는 것도 있어요. 돌널 무덤. 자, 돌널 무덤이 뭐냐면, 널은 뭐냐면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고요, 관이에요, 관. 그러니까 관을 나무로 안 짜고 돌로 짠 거지. 돌로 이렇게 짜가지고 사람을 거기에 이제 눕혀가지고 이렇게 덮는 그런 돌널 무덤도 이제 있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당시에 또 어떤 그 지배층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청동으로 만든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냐면 바로 비파형 동검이더라. 비파, 악기 비파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비파형 동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거울도 있어요. 있어야지. 햇빛에 반사되어서 번쩍번쩍이는 청동으로 만든 거울이 있어야죠. 근데 이 당시는 이런 걸 만들기 시작한 처음이 되다 보니까 그 문양 같은 것들을 새겨뒀는데 아직은 약간은 좀 투박하고 좀 거칠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있었던 그 거울을 우리는 거친 무늬 거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친 무늬
거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요런 그 청동기 시대의 어떤 이런 어떤 문화 유산들 중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면,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있죠. 네. 특히 이 고인돌, 뭐 거친 무늬 거울도 뭐 연결은 되는데, 일단 대표적인 것만 좀 잡아봅시다.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은요, 바로 여러분들 이 청동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최초의 국가가 있어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그게 고조선이에요. 단군조선 있잖아요. 그 고조선의 문화 범위, 그 문화 범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문화 유산들이 되고 있더라.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은 이 단군조선의 특징인데, 이런 것들이 분포되는 곳들이 바로 이 고조선의 어떤 통치 영역과 연결된 영향이 미치고 있는 그런 지역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 고조선의 문화 범위, 이 근거로서 이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 기억을 좀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청동기, 계급사회 출발했네. 이제 불평등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철기 시대로 옵니다. 그런데 이 철기 시대가 조금 살짝 독특해요. 왜냐면 우선 여러분들 이 청동기 있잖아요. 이 청동기 시대가 이렇게 철기로 넘어가면서 딱 끝나질 않아요. 끝나질 않고 계속 이어지다가 끝나요. 계속 이어지다가 끝나요. 이렇게 겹친다는 얘기예요. 초기 철기, 이 철기 시대의 그 앞부분하고 겹치는 모습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스르륵 끝나는 이런 게 우리나라 그 청동기와 철기의 어떤 그 고고학적인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철기 시대의 그 땅을 팠는데, 그 시대의 어떤 땅을 이제 발견이 됐는데 거기에 청동기들이 막 같이 나온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일단 기억해 놓으시고, 자, 이 당시의 농기구는 뭘로 썼을까요? 청동기는 여전히 돌로 만들었다고 했는데 철기 시대 농기구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네, 이 당시 너무 당연히 이제 철로 만드는 거예요. 철제 농기구. 여러분들 철기의 시대는 이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이게 아직 기원 전이에요. 대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원전 한 5세기 정도, 기원전 5세기 정도부터 철기가 시작된 것이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이 시대부터 기원전 5세기부터 지금 21세기잖아요. 그죠? 무려 합치면 26세기쯤 될 텐데 약 한 2500년이라고 한번 봅시다. 하면 약 한 2500년의 이 시간은 모두 다 철기 시대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지금도 생각해 보세요. 철이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어디 광고에서 들은 것 같은데. 어쨌건 간에. 자, 철이 없는 세상 한번 상상해 볼게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있는 공간 속에서 철을 다 뺍니다. 하나, 둘, 셋. 빡! 푹! 우르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철이 없으면 우리는 공간 자체를 형성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만큼 철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우리는 철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원전 5세기 전부터 출발했던 바로 이 시대의 연장선상에서 우리는 있다라는 걸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철제 농기구 있고요. 자, 이 당시에 뭐 토기 같은 경우에는 뭐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덤의 형태를 한번 살펴볼 텐데, 무덤의 형태를 보면요. 자, 무덤의 형태를 보면요. 이 당시가 되면요. 덧널 무덤이라는 형태들이 등장을 해요. 그렇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널이 뭐라 그랬지? 널. 관이라 그랬어요. 근데 덧. 그러니까 뭐야? 관이 두 개야. 그러니까 덧댄 거예요. 관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또 하나의 관을 댄 거야. 이걸 덧널 무덤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뭐 부장품들 이런 것들을 또 담기 위해서 하나의 관을 더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덧널 무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독특한 무덤이 있는데, 이게 철기 시대에 좀 많이 등장하는 무덤이 동무덤이라는 게 있어요. 항아리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항아리 두 개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안에 사람의 시신을 집어넣는 이런 동무덤들도 또 이 철기 시대에 많이 보이고 있는 그런 무덤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도구에서 볼 건 뭐냐면, 자, 청동기는 여러분 비파형 동검이었죠? 철기 시대에 등장하는 동검이 있어요. 어떤 동검이냐면 바로 세형 동검이라고 있습니다. 세형 동검이고요. 자, 청동기 시대부터 또 이제 기술은 또 진보했죠. 거친 무늬 거울이 아니라 아주 무늬가 고운 잔무늬 거울들. 이제 나온 거예요. 기술의 진보지 뭐. 이런 것들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을 좀 하나 좀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냐면, 선생님, 세형동검? 철기시대 아닌가요? 철기시대인데 왜 세형동검이죠? 동검, 철로 만든 검. 물론 철로 만든 검도 있겠지만, 제가 얘기했죠. 동검은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번쩍인 어떤 그런 모습들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철기시대 그 앞에 초기철기가 이 청동기와 연장선상에 있다. 같이 존재한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형동검과 비파형동검의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세형동검은 여러분들 이 비파형동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고조선의 그 문화범위에 일치한다고 그랬죠. 고조선이 만주 지역 일대하고 이 한반도 북부 지역 일대를 지금 아우르고 있잖아요. 고조선이. 그런데 이 세형동검이 발견되는 지역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형동검은 한반도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됩니다. 그래서 세형동검의 역사적 의의를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한반도 내 독자적 청동기 문화, 독자적 청동기 문화를 바로 이 세형동검으로 설명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여러분 좀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철기시대 여러분들 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거푸집이 또 등장을 해요. 자, 거푸집은 뭐냐면 근데 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청동기 시대도 존재했다고 봐요. 왜냐면 청동을 만들려면 뭔가 본을 뜨는 거푸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 거푸집들이 잘 발견이 안 되고 철기 시대 이제 이런 거푸집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건 이 본을 뜨는 그런 것들이 바로 거푸집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도구들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 아, 정말 도구를 만들기 위한 인간의 어떤 그 지혜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철기 시대에서 또 하나 기억할 게 뭐냐면 바로 이 당시에 발견된 게 있어요. 뭐가 발견되냐면 명도전 같은 게 명도전이라든지 또는 뭐 오수전이라든지 전이니까 쩐이니까 이게 돈 아니야 돈 그죠? 그리고 붓 같은 게 이제 발견이 돼요. 붓 같은 거. 자 그렇다면 명도전, 오수전 이거 다 중국 화폐거든요. 중국 화폐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된다? 왜일까? 간단하죠. 바로 이 철기 시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중국과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 명도전, 오수전, 붓 이 유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중국과의 교역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중국과의 교역이 제일 많잖아. 그 중국과의 어떤 교역의 출발이 바로 이렇게 철기 시대부터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그 교류의 역사가 무려 한 2,500년 직접적인 어떤 교류 역사가 뭐냐 이렇게 2,500년은 어마어마한 시간의 역사를 지금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됐죠? 자, 어쨌건 이런 철기 시대를 배경으로 등장한 나라들이 있는데요. 이후에 이제 등장하는 나라들, 우린 철기 시대에 등장한 나라들을 우리는 이제 군장들이 이제 모여요. 군장들이 또 뭉쳐가지고 만들어진 나라가 있으니 우리는 그 시대를 연맹왕국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청동기에서 철기까지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여러분 느껴져요?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도구는 더 진화하고 있다는 거. 그죠? 그건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매년 휴대폰 업그레이드 버전 나오는 것처럼 이 당시도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잘 살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다는 근거, 증거 이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은 확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강의에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사실을 암기하는 그런 과목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포인트를 좀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무리사회, 시족사회, 부족사회, 군장국가, 연맹왕국으로 흘러가는 모습들. 그 작은 몇몇 사람들 그 자연 속에서 참 왜소하고 약해 보이는 그 몇몇 인간이라고 한 동물들이 무리지어 다니면서 조금씩 규모가 커져가는 모습들. 이게 인간의 역사라면 인간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내기 위해서 함께 살아냈던
그 시간의 총체가 바로 역사라는 것. 그 역사, 함께 살아냈던 그 시간을 우리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 그 말은 곧 우리도 지금 우리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 그 시대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들은 돌 다루는 기술이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돌만 봐도 그 결이 보여요. 이들은 대신 반도체를 다루지 못해요. 거꾸로 우리는 반도체를 잘 다룹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돌을 보는 눈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다는 거예요. 그 시대 환경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존중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 존중이 바탕되고 이게 연습되어야 비로소 내 옆에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함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 사실들을 통해서 바로 이런 역사 사고를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나 심화 자격증 있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자, 오늘 첫 강 배웠고요. 자, 두 번째 강에서는요. 자, 이 고조선, 이 청동기와 철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나라들이 등장을 해요. 그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